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 대변인은 지난번 서울역에서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아닙니다. 풀려서, 날씨 때문에 네. 그랬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 맞춰서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반도체법 처리 무산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두 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야가 서로 우리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자, 먼저 호준석 대변인. 내 탓 공방하고 있다는 것은 예. 좀 불공정한 사실 그렇게 표현이죠. 보세요? 예. 네. 반도체 특별법을 끈질기게 추진해 온 것은 국민의힘이고 네. 끈질기게 막아온 것은 민주당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팩트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렇게 이제 며칠 전에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되나보다 이제 그렇게 네, 생각했었던 것인데 며칠 만에 갑자기 또 이제 말을 바꾸면서 이게 무산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52시간만 빼고 나머지만 뭐 통과시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지만 네. 업계에서 눈 빠지게 기다렸던 것은 52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머지만 통과시키면 52시간 문제는 영원히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이제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반도체 업계라는 것은 특성 1년에 수천억 원씩 투자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산까지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양산하고 그다음에 수천억 그 투자한 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2시간 이게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다린 거예요. 사실 이제 세제 지원 같은 것은 K칩스법이 별도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만 빼고 나머지만 통과시키자. 그럼 이건 영원히 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지금 핵심 산업이고 우리한테는 우리가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인데 이 문제 해결 못하고 2년 3년 가면 영원히 이제 도태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것을 그렇게까지 막고 있는 것인지 납득을 도저히 국민들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네, 잘 들었고요. 자, 민주당 서재현 전 상근부 대변인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당 입장을. 그러니까 제가 도태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이 석사 논문이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경영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노동 즉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걸로 경영 성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총 52시간 주 52시간 총 연간해서 총량은 변함없는데 바쁠 때는 좀 몰아쓰고 사실 이런 것도 법으로는 되어 있긴 한데 그 기간이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제한하는 게 어떤 그 사용자 측의 어떤 설명입니까 요구입니까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사용자 층에서는.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도 좀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노동이 굉장히 우리가 밤잠 설쳐서 일하면서 그게 생산이 아니다. 그게 경영혁신, 자본혁신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 52시간이 어떤 반도체 성공의 어떤 키포인트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경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을 정부에서 해준다든지 또 대신해서 미국과 또 싸워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주 52시간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어떤 특별 연장 근무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것을 2년 동안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신청했다. 그래서 정말 주 52시간 이상의 삼성전자가 필요하다면 혁신이 필요하고 더 하나만 이야기하면 인력을 더 이렇게 채용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존의 인력으로 계속 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고요. 또 기존에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최근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도 사실 해당 관련된 뭐 사실 뭐 1점 몇 %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작다고 하긴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그 애로사항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속세가 이제 뭐 답은 없죠. 시대 상황에 맞게 다 변하면 있다. 그러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혹시 또
준비 안 된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가게라든지 기업이 힘든 사항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저는 수기 과정이 솔직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요? 민주당도 무조건 상속세 인하나 뭐 법인세도 이렇게 하지는 안 된다 생각은 공제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는 사실은. 두 당 모두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제 네, 한도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고 세율을 국민의힘은 50%가 최고 세율인데 40%대로 낮추자는 그렇죠. 거고 예, 절대 안 맞습니다. 된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논의는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논의는 사실은. 필요할 예. 것 같다. 네. 호주석 대변인은요? 이거 반도체 특별법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 이걸 예. 보면은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방향을. 네. 상속세법 개정도 한두 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오래된 이 현안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해서 계속 통과 못했죠. 네, 계속 예. 할 네, 수 근데 있죠. 이게 최고 세율이 이제 그 최대 주주 할증까지 하면 60%예요. 아. OECD에서 이제 제일 높고 네. 평균의 거의 2배입니다. 음. 그러니까 기업을 승계할 때 사실상 승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기업 가치가 100억 원이라면 상속세 내고 나면 이제 40억 원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 기업, 그다음에 강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이럴 바에는 중국 자본에 파는 게 낫다. 아.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중국 기업에 팔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경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경제는 이재명이라고 하시는데 네. 경제의 제일 중요한 주체 전사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모든 법안들은 일관되게 반기업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네. 시행한 지 3년 됐는데 사상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예. 거부권 행사됐는데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주 의무 충실을 더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든 기업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런데 이 상속세법 이렇게 일관되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좀 표가 될 것 같은 부동산 그 문제만 떼가지고 이것만 하자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놔두고.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경제 살리기 진심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 예. 말 바꾸는 것의 핵심에는 저는 민노총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귀족노총, 민노총. 예. 52시간 그렇게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계신 이 대표께서 예. 마지막에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52시간 그 문제 결국 귀족노총, 민노총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서 대변인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예. 방금 OECD 얘기했는데 그 국민의힘은 기준이 계속 다른 겁니다. 예, 예. 주 52시간 말씀하셨는데 주 우리가 OECD로 꼴찌하다가 계속해서 연간 2,000시간 일하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주 30시간 정도 일합니다. 예.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주 52시간이나 주 30시간으로 주장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상속세는 또 OECD에 높다고. OECD도 나라별로 그렇죠. 다 다르다. 예. 그리고 그 말씀드리는 건 기업들에게 투명성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확인을 해보면 네. 노사 신뢰다 신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토론도 하고 좁혀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 국민의힘은 상속세 무조건 60%, 주 52시간 이상 해야지만 반도체법 이렇게 그런 경직된 사고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을 예. 전 산업에 지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반도체 분야의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 워낙 특수하고 우리나라가 이거 먹거리니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먹거리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조선도 있고 예. 자동차도 있어요. 다 알겠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야 모두 반도체 R&D 분야에서 그 주 52시간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해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필요하죠. 또 예. 필요합니다.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안에서 좀 바꾸자. 좀 바꾸자라는 그렇죠. 입장이고 완전히 예외를 적용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맞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자는 거죠. 지금 예. 근로기준법 얘기를 하지도 않던 거를 알겠습니다. 갑자기 꺼내 오는 것은요. 예. 안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네. 근로기준법에 그럼 어떻게 반도체 산업만 예외로 합니다. 이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이제 준용해서 적용시키자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차를 잘 들어봤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사실상 중도 보수를 걸어왔다. 우리는 우클릭을 안 했고 항상 제자리에 있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 출연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저도 새날이라고 하는 유튜브인데 그러니까 말씀한 취지는 한 두 가지 정도 네. 같다고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한 가지는 그 보수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 국민의힘이 그 어떻게 보면 지켜왔다고 판단하면서 예.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예.
확인해 보면 경제라든지 뭐 헌법 수호라든지 이게 보수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을 공격 아닌 공격한 부분도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계속 요즘에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실용적인 그러니까 진보 그러니까 뭐 민생에 있어서는 이제 먹사니즘 하니까 먹고 살고를 뛰어넘은 이제 잘사니즘 즉 잘 살고 있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 진보의 개념은 아니지 않냐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손희석 대변인은 그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우파 예. 보수 이런 개념은요 이재명 네. 대표께서 이제 아예 저는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핵심 개념은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고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하는 것은 이제 반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인들 2명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예. 북한이 유학 훈련 간다라고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갔대요. 예. 갔더니 전장에 갔더니 드론으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한국군이 드론으로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싸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 훈련 가는 건데 네. 북한이 파병하는 것이라고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정원 정보관들이 일부 파견되니까 해외 분쟁 지역 파병한다 그것을 탄핵 사유로까지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에서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당이 집권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반기업하고 반자유주의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께서 도대체 우파 보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자기가 우클릭하는 우리가 진짜 보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안보도 보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또 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에 가장 심리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의 문자 보셨잖아요. 예. 북한군을 정밀 타격하자. 이게 심리전. 이건 공격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유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 예. 저는 자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자꾸 반기업 정서 프레임을 자꾸 걸어가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집권하면 아무 일도 없이 주가지수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예.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주가지수가 3,200 갔다 사상 최고치. 예. 그러니 기업도 잘하고 정부도 잘하는 그런 사이클이 맞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반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민주당이 어떤 노동이라든지 기업 이렇게 불러서 대화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재명 거예요. 대표께서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재용 회장 네. 수사를 시작해서 결국 2심까지 다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의 몇 년 동안 6년 동안을 글로벌 경쟁을 하는 삼성의 회장이 해외 출장도 못 갔습니다. 2주마다 재판받느라고. 예. 나라빚을 700조 원에서 1,100조 원으로 늘렸고 그게 다 미래 세대한테 전가됐는데 네. 그걸 경제를 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뭐 치열하게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명태균 특검법 이야기 해야 됩니다. 명태균 특검법 민주당은 계엄 선포와 맞물려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이제 참을 수 없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반국가 세력 즉 총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인데 한 1년 정도 한 8개월 정도 뒤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결국엔 명태균이라는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의원에게 전달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사실도 있다 보니 이렇게 연결 짓는 겁니다. 왜 굳이 12월 3일 날짜도 안 좋고 특히 주말일 경우일 때는 계엄이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 목요일 날 그 12월 3일 날 평일 날 그 시간에 했을까 하다 보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혹시 그게 단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핵심은 그것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총선의 어떤 후보자도 공천했었고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관여했던 정황들이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육성도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조사라든지
어떤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지검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어떤 일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만 작아지는 검찰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또 가자는 겁니다. 예, 지금. 자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기 대선에서 발목 잡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예. 이재명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낍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 진심은 느껴지질 않아요. 예. 그냥 개인의 이익 또는 당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게 저는 제일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진짜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 2달 동안은 내란 타령만 했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하니까 그 좀 다시 꺼내와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꺼내온 예.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그 부분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진상을 밝힐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이 대선용으로 이미 민주당과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오염된 사법기관들 공수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 예. 그다음에 서부지법의 일부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법질서를 불공정하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또 민주당 출장소 같은 특검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정략화하고 국민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는 거 그게 바람직합니까?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진심을 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헌법 체계에서 본인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게 불안하면 특검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제2요구권을 받아들이는 건 또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1년 전, 2년 전에 똑같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예. 그러니까 총선 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하자고 했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냥 명태균 관련한 것도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대선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예측해 볼게요. 이거 내년 지방선거까지 명태균 관련해서 특검 또 계속하게 되면 누가 과연 또 유리하나 불리한 걸 떠나서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명태균 게이트로 또 1년 또 계속 이게 사건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끊어낼 건 끊어내고 또 홍준표라든지 오세훈 같은 대선 후보급이 빨리 특검을 해라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명태균의 어떤 그런 어떤 브로커의 한 목소리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특검을 받아서 더 신속하게 깨끗하게 하면 민주당에 역공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제가 예. 보면 이제 선거 끝나면요. 예.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고 선거 끝나면 민주당이 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때는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예. 늘 그런 패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총공세에 나섰고요. 그래서 헌재가 곽 전 사령관, 김 단장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그 쟁점들은 예. 그것대로 엄정하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네.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일부 증인들을 회유하고 이런 것은 이거는 이것대로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와는 별개로 이것은 이것대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증인들을 접촉해서 유튜브에 출연시킨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사전 질문지도 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유도하고 변호인 누구 삼성전자 누구를 변호인 붙여주겠다. 우리가 공익제보자로 해서 당신은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 근데 이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상식 의원이라는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하고 내가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내 휴대폰에 불이 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방위로 국가사법기관들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오염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 저는 헌재와는 과연 이런 커넥션이 없었을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와는 없었을까?
서부지법의 일부 판사들과는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의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별개로 떼어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군사령까지 했다는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역시 국방부에 있었던 부승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주장을 좀 들어봤고요. 민주당은요? 네, 제가 회유할 능력도 없고 예. 회유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회유는 했겠죠. 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사실. 진실의 목소리를 그렇죠. 내달라고 회유했다. 강요겠죠, 사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12.3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2월 2일이라든지 1일에 뭐 곽종근 사령관을 우리 민주당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미리미리 뭐 메모를 강요하고 했었으면 또 이해가지만 12월 3일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은 처음에는 박범계 의원에게도 뭐 전화 뭐 대통령과 한 예. 번 했다. 근데 이게 점점 바뀌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 진실을 또 밝혀내야 할 또 의무도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펴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태영 국정원장이 성일종 의원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전화하고 예. 또 비상계엄 전날에 또 김건희 여사하고 또 문자 받았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이 두 분이 또 조작이냐 회의냐 예, 이렇게 예. 또 우리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차분하게 이제 현재 예.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뭐 회유했다고 하면 또 수사기관이 또 만약 검찰에서 고소 고발하겠죠, 누군가에서. 네, 그럼 네. 그 수사로 밝혀질 문제다. 예. 예, 알겠습니다. 헌재 10차 변론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변론기일을 윤 대통령 측이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예. 늦춰졌죠. 1시간 늦춰졌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사실상 뭐 수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원래는 계획은 8차로 마무리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의 또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줬다. 충분히 준 게 아니고 저는 방어권을 넘어서 공격권까지 다 준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보세요? 공격을 하니까 예. 이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보면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허무맹랑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의 변론 기회를 더 드린 것이고 예. 지금 공격권 또 정말 자유롭게 잘 사용하고 계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이게 연장 뭐 상대 입장에서는 뭐 며칠 더 연기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네. 이것이 10차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보면 1차부터 10차까지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연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네. 증인 3명을 신문해야 하니 그대로 나와서 해라. 예. 그렇죠. 예. 1시간이나 정말 크게 선심을 쓰셨네요. 네. 제가. 2시에서 3시로요.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네. 재판은 공정해야죠. 예. 결과는 결과대로 과정이 공정해야 또 사실은 결과도 공정한 것인데 예. 이 간첩은 불구속 수사 재판인데 예. 대통령은 구속 수사 재판 하느냐. 세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예. 기각됐을 때 600자 사유서였는데 현직 대통령 구속하면서 사유는 15자였습니다. 예. 도대체 왜 이런 거냐. 간첩도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요. 예. 그게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유독 4천만 국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지속적으로 가혹하고 예. 법에서는 일부러 단서 조항만 끌어내가지고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돼 있는데 네. 단서 조항에 특수한 경우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 출동해서 결국 군사작전에서 체포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헌법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법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단서 조항 예.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않는 한 그 단서 조항을 해서 우리는 형소법이 개정됐어도 그냥 예. 검찰 신문 줘서 그냥 다 증거를 받습니다. 그게 전문법칙에 완화된 전문법칙의 뭐 최고의 효력을 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할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예.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믿기 어려워지는 지경인 것이거든요. 예. 왜 그럴까? 그냥 헌재가 그냥 미숙해서 그럴까?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는 예. 이게 빨리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구속이란 거는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죠. 네. 12월 3일 날 본인이 얘기했던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수사를 받고 조사를 하고 당당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네. 계속 관제에 숨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사유 이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다. 그 불구속으로 수사받아도 계속 된다. 그러나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헌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전문 법칙 완화한 증거는 이 재판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상민 장관의 관련돼서도 같이 네. 적용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또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슈 갈게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오늘 열립니다.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도 열리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민의 신뢰를 너무나 많이 잃었지만 네. 안타깝게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그 뭐랄까요 그 예. 보완할 수 있도록 네. 잃어버린 신뢰를 예. 조금이라도 찾아올 수 있으려면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적인 그 증언이 그 달라진 증언이 있는 김현태 단장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 이렇게 상황의 변화가 있고 진술의 변화가 있으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반대쪽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재를 하고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다 종합적 결론을 내려서 기사도 쓰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김현태 단장도 안 부르고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상대방들도 다시 한번 뭐 불러서 듣든지 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선출과 예. 임명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아닌 150명만 넣으면 탄핵 뭐 이렇게 넘어가는 예.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뭐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